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토한 GTX-D 노선은 원안보다 늘어났습니다. GTX-B 선로를 공유해 서울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까지 직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30일 2021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1.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 매물 잠김 효과로 전국 전세값은 하반기에도 2.3%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내달 8개사가 8개 사업장에서 총 7,159가구를 분양한다고 지난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물량 대비 5,656가구 줄어든 수치이며 6,437가구가 공급된 이번 달과 비교하면 물량은 11.2% 늘어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일명 지옥철, 지옥철로 불리는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이요. 여의도와 용산으로 직결 운행이 시작되게 되면서 김포 주민들의 출퇴근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강남으로의 연결은 무산됐지만은요. 그래도 추가적인 환승 과정 없이 서울 도심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김포와 인천, 검단 등 서부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방송 유튜브로 생방송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 얻어가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적극적으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과 또 투자할 만한 지역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서울 안에서 두 지역을 좀 간추려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가볼 지역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두 가지 지역이죠. 일단은 마포 쪽 빠르게 지금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높은 금액대를 지금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곳이죠. 마포 지역이고 그리고 강남 3구 라인에서 가장 개발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들 그중에서도 서초구, 양재동 두 가지 지역 떠나볼 텐데 제가 그저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지금 테이퍼링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과거에 저는 이제 이렇게 딱 단언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 한다 하더라도 사실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좀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네, 과거에도 역사가 말해주듯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했었던 그런 역사가 또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효과가 또 끝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과 맞물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금리를 상당히 높이 금리 자체가 상당히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도 부동산 가격대들이 상당히 폭등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에는 나서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럼 투자 지역으로 어디 보고 계실까요?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자,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이시죠? 자, 시세는요. 약 5억 3,500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저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뭐 여력만 있다면 아파트 투자 다들 원하시고 실거주도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자, 마포구 망원동 쪽은 어떤 이유로 좀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는 뭐 사실 이 마포 망원동 쪽 라인들이 또 개발이 또 많이 있고 지금 현재 뭐 서울시장이신 분, 오세훈 서울시장 분께서도 과거에 10여 년 전에 서울시장을 임기를 하고 계실 때도 이 마포 쪽 라인들의 개발들을 많이 예정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무산이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금 그래서 마포 쪽 지역들이 그리고 또 성동구라든지 이렇게 몇몇 지역들이 과거에 진행하려고 했었던 지역들이죠. 예, 그런 지역들이 지금 다시금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마포 망원동 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번 임장 활동을 해보신다면 상당히 지금도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뭐 정서적으로나 뭐 서정적으로나 사실 거주하시기에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금액대들이 상당히 낮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도시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G7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수도, 저희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는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토지의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건물들은 점점 초고층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초고층화가 되고 있는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곳에서 이 숲세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거주하시면서도 내 주위에 공원이 있거나 내 주변에 뭐 수세권이 있거나 한다면 그쪽 지역들의 금액대들은 상당히 그 높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가치, 내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가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곳에서 이 숲세권이나 수세권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클 것이고 앞으로도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아마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도시가 발달할수록 숲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고요. 숲을 통한 당연히 이제 공원만 있다라고 해서 숲만 있다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숲을 통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주변에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개발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범세계적 친환경 세대가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인데 주거 트렌드의 변화를 우리는 꼭 필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숲세권과 수세권을 둘 다 끼고 있는 이런 주거 형태들은, 지역들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투자라든지 실거주를 필히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하셔야 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세권, 한강권, 특히나 이제 우리는 수세권 중에서 한강권을 많이들 찾고 계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숲세권의 프리미엄도 더더욱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프리미엄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들은 우선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망원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마포 지역들이 점점 도시화가, 특히 뉴타운 사업들이 여러 군데가 진행이 되면서 빠르게 지금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점점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부동산의 가격대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보자면 망원동은 아직 그런 도시화가 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라인 같은 경우에 6호선 라인들을 가지고 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DMC형 라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공항철도라든지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 옆으로 두정거장만 가면 이제 합정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합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2호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한 쿼드러플 역세권을 다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망원동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이라든지 이런 수세권들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한강권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숲세권 큰 이런 공원들이 바로 옆에 조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홍대라든지 신촌 이런 상권들이 크게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상당히 내가 한 번쯤은 거주해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항상 이런 2030 세대가 거주 선호도 1위를 항상 찍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마포 지역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가재열 뉴타운이다. 증산 뉴타운이다. 그리고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상당히 또 크게 지금 앞으로의 이제 큰 최대화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왜냐? 뭐 5천 세대에 달하는 초대형 이런 초대형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새 아파트로 조성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동산의 영향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좋은 곳이 마포 지역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망원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도 라인 구축이 상당히 좋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마곡이나 주베일리, 여의도, 용산, 공덕 등등 그리고 서울 도심부 라인들까지도 교통 이동이 상당히 빠르게 또는 한 10분대에서 15분대, 뭐 20분대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겠고요.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가를 이용할 때도 뭐 위쪽에 내부순환로라든지 그리고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등등을 가깝게 바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주변 대학교 학군들이 굉장히 또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룸들 추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투룸들의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공공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뭐 어제 뉴스에 보시면은 강남 쪽에 있는 아리팍이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40억 원을 지금 이번에 실거래가 신고가 된 것처럼 금액이 점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는 아직도 이제야 뭐 한 20억대 좀 넘어서는 그런 금액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마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함 때문에 향후에 이런 강남이나 용산의 가격대들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마포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일단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숲세권도 주변에 공원도 많이 있고 수세권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합정에서 상수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당연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초대형 공원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안에는 뭐 일자리도 생긴다고 합니다. 문화 창작소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커뮤니티가 존재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초대형 규모의 지금 개발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포구에 또는 한강권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제1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또는 월드컵 대교의 이제 완공 소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된다면 26번째 다리로서 이제 서울 서남부 지역으로 연결성 그리고 영등포 지역으로 연결성이 상당히 원활해지기 때문에 교통난 해소라든지 일단은 그리고 뭐 지금도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마포 뭐 진짜 부천 쪽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가양, 상암, 홍대까지 넘어가는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2026년도에는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통의 호재까지도 더해지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뉴타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인근에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20만 세대 이상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마포구 망원동 인근 주변인데요. 더욱더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상당히 부족했었던 인프라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쇼핑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에요. 가까이 이렇게 정말 수십만 인구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신촌 쪽에 있는 현대백화점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부족했었던 인프라 시설들이 앞으로 개선이 됩니다. 상암동에 이제 성암동과 성산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 빈 부지 공터가 있어요. 이 부지가 사실 이제 롯데몰 부지 자리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대만에서 합작해서 추가적인 또 쇼핑센터까지도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 이 부족했었던 그 한 가지의 퍼즐이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부족했었던 인프라 시설, 쇼핑 인프라 시설들이 구축이 되면서 그만큼 많은 유동 인구도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불편했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삶의 만족도도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완공 자체가 2025년도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올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정사실인 개발 호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완공이 되기 이전에 또는 착공이 되기 이전에 먼저 선 반영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실거주라든지 투자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네,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면 쇼핑몰 생기죠. 거기에다가 월드컵대교 교통도 코앞인데 지금 그래서 마포구 쪽의 아파트 값이 20억 클럽을 돌파했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만나보는 유형도 아파트거든요. 망원동에서의 투룸 아파트 가격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일단은 물론 사실 뭐 투룸, 뭐 19평형, 21평형대 그런 아파트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이 형제에 나타나는 금액일 수는 없습니다.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큰 초대형 아파트 또는 초대형 세대수에 버금가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한두 동짜리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지금 세집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억 3,500에서 5억 4천 정도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 지금 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내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를 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다. 자, 그리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대출이 2억 5천 정도 대략 발생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억 3천에서 2억 4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보증금이 한 5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와, 실투자 금액 5천만 원대 마포구 망원동의 아파트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부근에서 이번엔 푸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엔 강남권인데 역시나 숲세권일 것 같은 양재역 부근의 주택입니다. 자, 양재역 근처면은 뭐 양재천이 또 흐르는 그런 동네잖아요.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양재동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실거주나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앞에 도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숲의 가치가 상당히 커지고 수세권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재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이렇게 수세권과 숲세권을 많이 끼고 있는 지역이 많이 없는데요. 양재동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상당히 높은 요소, 높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양재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양재역에서 가까운 이 양재천변과 양재역 사이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쪽 라인들은 일단 주변에 공원들이 이렇게 크게 잘 조성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세 개의 면으로 공원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재천이 굉장히 뭐 실개천 수준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천변이고요. 가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운동, 여가활동, 뭐 애완동물 데리고 산책도 많이 하시는 그 정도의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양재천변이기 때문에 일단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기도 해요. 이 양재동 사시는 주민들분들은 상당히 이 양재천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클 정도로 양재천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주변에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포인트로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양재역 위쪽 라인으로 보시면 이제 강남역 상권이나 또는 뭐 서울 교대, 그리고 남부터미널 위쪽으로는 이제 고속터미널 라인들이 있죠. 그래서 뭐 백화점 라인들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재역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노선을 가지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분당선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상당히 큰 힘을 작용할 만한 그런 노선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당선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학원과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학원에 종사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임차인들도 많이 받을 수 있겠고요. 주변에 개포동 재건축 이슈가 상당히 크죠. 이 개포동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뭐겠습니까?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은 이주 수요는 멀리 안 가죠. 가까운 데밖에 안 갑니다. 자, 그리고 양재동은 기본적으로 직주 근접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예요. 양재동 자체적으로도 많은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들의 일자리 타운들이 가깝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의료 R&D, 테헤란로, 그리고 봉은사로 라인들의 산업벨트가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편으로 조금만 넘어가서 보시면 정보사부지 일자리 타운 보이시죠? 네, 정보사부지 일자리 타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일자리, 특히나 양질의 고액 연봉자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지금 현재 들려오고 있고 앞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니까 그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와 유입인구가
서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재동에서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 이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있는데 뭐 삼성동 어찌 보면 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삼성동에서 양재동까지 오시는 길이 뭐 자가로 오셔도 한 30분은 걸려요. 네, 사실 뭐 강남 라인들이 워낙에 차가 많이 막힌 라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동에서 양재동까지 이어지는 이제 다이렉트 노선이 생기죠. 지금은 없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GTX 신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양재동은 큰 의미가 있는 노선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보유할 수가 있는 곳이다. 자, 그리고 지금 양재동 자체는 주변에 간선도로망 그리고 고속도로망 여러 가지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어찌 보면 판교 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거의 초입 관문이라고 보시는 곳이 바로 이제 양재동 라인들인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는 판교가 있고 위쪽으로는 강남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변에 좌우 양옆으로 보시면은 뭐 2호선이다, 그리고 뭐 7호선이다, 9호선이다, 분당선이다 등등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망과 이런 교통망들을 굉장히 구성을 잘 해놓은 지역입니다. 지역 이동성이 좋고요. 지금 이제 양재 R&D 특구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2021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 이 지역 양재동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그런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 타운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들의 R&D 연구단지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고액 연봉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재역에서 조금만 한 정거장만 올라오면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에는 인근에 롯데 칠성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그리고 지능아파트 부지의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초고층 형태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 쇼핑몰이다, 그리고 뭐 상업시설이다, 일자리가 구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근의 토지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TX 라인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셔도 방송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GTX A, B, C 노선 중에서 A 노선과 C 노선이 강남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에 들어가는 지하철역은 딱 요 세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D 노선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에 뭐 강남역까지도 온다고 했었는데 그건 아직 뭐 예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만큼 양재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앞으로 양재가 클 수 있는 힘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 강남의 그 수많은 역 중에서 이 양재역만 오히려 뭐 수서, 삼성은 알겠습니다. 워낙에 개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이 양재에다가 GTX 신호선을 넣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 신분당선 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노선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유일하게 앞으로 용산까지도 연장이 2단계 연장선이 완성이 된다면 용산과 그리고 강남과 그리고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판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마지막 노선 그리고 유일한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형 업무타운을 유일하게 관통하는 노선은 신분당선 하나다. 이게 언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용산이 완성되는 시기에 만들어지겠죠. 그죠? 경부고속도로 제가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입지 부분에서 이 경부고속도로 굉장히 큰 메머드급 개발 호재예요. 우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 개발을 10여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개발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의 가격대. 그렇다면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개발은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개발들 생각해 보신다면 서초IC 바로 옆에 있는 양재동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랫폼 시티 개발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진입하시기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강남권에서 이렇게 쾌적한 자연환경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고마운데 GTX 노선 지나가게 되죠. 일자리까지 이렇게 크게 생겨난다고 하니까 좀 든든하실 것 같은데 가격만 좀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투룸 주택 기준으로 시세 만나볼까요?
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보시면은 5억대 미만 이제 4억 8천 정도, 4억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에는 한 2천만 원대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마지막 소액 투자처입니다. 지금 강남의 금액대 계속 고공행진 중이죠. 이 금액대는 앞으로 못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2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한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한 보증금 5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주택이었습니다. 무료 세미나와 1:1 상담 알려드릴게요. 일단 매주 일요일에는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1:1 무료 맞춤 상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02-2353에 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2%로 지난 4월과 동일합니다. 6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113으로 지난달보다 1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자재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 지연, 중단, 분양가격 상승, 시공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사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달려라 하니 최한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 진짜 7월이거든요. 맞아요. 이젠 정말 본격적인 하반기가 저희가 좀 맞이를 해야 되니까 네.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도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지역, 두 지역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잠재 수요가 계속해서 넘치는 동네입니다. 서울의 중심 종로에서 그것도 귀한 아파트 만나러 가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대형 개발 호재들로 계속해서 집가가 좀 좋아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답심리에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넘치는 지역과 계속해서 좋아지는 지역 어디일지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동인데요. 자,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아파트 만나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예상되네요. 저는 처음부터 귀한 아파트다 이런 키워드에 딱 꽂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종로구 쪽에서 상가는 많이 보셨겠지만 저처럼 아파트는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네. 위치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더 귀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하철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하철로 이용을 하시려면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면 4분 안에 도착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1호선, 4호선 같이 다니는 동대문역에서도 5분 이내로 걸어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노선을 좀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 바로 앞쪽에 가까운 곳에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수월한데요. 버스도 굉장히 많은 노선이 다닙니다. 서울의 중심 종로답게 굉장히 많은 노선과 또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함은 거의 최고의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좀 살펴보면 곳곳에 작고 좀 큰 기업들까지 쫙 들어와 있고요. 또 바로 앞이 종로 5가기 때문에 상권들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무엇을 사러 갈 때 종로 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상권들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상인들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서울대학교 병원이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무려 6,200명 정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직주 근접에 깨끗한 특히 이런 신축의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직주 근접에 그런 분들의 수요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도 수요층은 넘쳐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수요층은 더욱더 많아지는 동네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를 놓으시려면 그 임대인들이 만족을 하고 살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주변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차곡차곡 잘 갖추어진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백화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하 상가가 너무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한번 가보는데 지하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대형 서점도 주변에 많이 있고 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먹고 즐길 것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살아가실 때 편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제가 계속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좀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랑은 좀 멀리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조차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부러 나가서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 청계천이 바로 앞에 있고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동대문이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동대문 성곽길도 너무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자연을 벗삼아 걷기에도 너무 좋고 일부러 많은 분들이 누리러 가는 곳을 내 집 앞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좋네요. 정말로 진짜 서울의 중심이 종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뭐 추억의 이 시장 골목이라던가 유적지 같은 것도 많은 곳인데 혹시 이제 추억이다 보니까 조금 오래된 느낌도 들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얼마나 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은 사실상 굉장히 오래된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재정비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많은 분들, 특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규모고 큰 규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목표가 있냐면 안에 있는 기존 산업은 잘 지키면서 잘 형성을 해가고 신산
신산업은 또 키우자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신산업이 들어온다면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주변의 편의시설들도 더욱더 많이 들어오고 주변을 좀 활성화하는 데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사업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율곡로가 굉장히 좀 옛날 느낌이 납니다. 길거리 이제 지나가다 보면 좀 허물어가는 건물도 많고 옛것이 생각나는 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건물을 세우는 작업 이런 것을 율곡로를 조금 더 새롭게 만들자라는 취지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일부러 가서 누리는 공간이 될 것이고 일부러 찾는 공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살고 싶은 동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고 싶은 동네가 되면 당연히 집가 상승도 견인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호재들은 내가 투자를 하는데 꼭 주목해야 할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일대를 복합단지로 좀 개발을 할 계획인데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업무시설도 누릴 수가 있고 호텔이나 뭐 레지던스, 오피스텔 직접 살아볼 수 있고요. 또 쇼핑센터가 크게 들어가고 마이스 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목표로 하고 있냐면 강북의 코엑스를 목표로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코엑스 생각하면 예전은 굉장히 큰 규모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였잖아요. 그런 공간이 이제 강북에도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서울역 광장이나 서소문 역사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로도 잘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되잖아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사업 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 종로니까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이런 종로에서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상가도 많은데 딱 하나 아쉽고 없는 게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를 만나보잖아요. 가격을 뭐 비교를 해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이제 주변 시세 좀 대비를 해보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서울 아파트 값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곳곳에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로이기 때문에 괜찮은 금액이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매매가 먼저 보시면 4억 3,500에서 4억 6,5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전세 시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약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은 약 1억 7,400에서 1억 8,60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6,500만 원에서 7,500만 원 예상, 월세 시 2억 4,100만 원에서 2억 5,900만 원 예상되는 종로의 귀한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아파트 찾기 힘든 동네라고 합니다. 종로구 종로 오가동에서요. 수요가 많은 투룸 아파트로 만나봤고 다음 지역 가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인데요. 자, 2호선 신담역 부근에서 이번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여기는 팀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좋아질 지역으로 꼽아주신 곳입니다. 바로 동대문구 답심리동인데 지금보다 얼마나 좋아질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답심리동 주변 환경, 분위기부터 볼까요? 네, 지금 이곳은 주변 호재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곳인데요. 지하철로 먼저 따라가 보면 황금 노선인 2호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담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5호선 답심리역에서
중랑천에서도 한 8분 정도면 걸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노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와 인접을 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차로 왔다 갔다 하실 때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위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호선, 5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중심 업무지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인접이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강남 업무지구 2호선이고 잠실 업무지구도 2호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가는 지하철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고덕지구나 미사지구와도 이동이 편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있으신데 그 안에서 직주 근접의 깨끗한 신축을 만나보기란 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 상업지구, 업무지구 경우에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눈을 돌려보면 그곳과 가까운 곳에 그것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의 동네를 원하시는 직장인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지구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 주거지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답신리동이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 좀 허물어가는 건물들도 많고 좀 오래된 인식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원래 살던 분들이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멀리 이사 가지 않고 바로 앞에 가까운 곳에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주 수요를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서울시립대나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이런 우수한 대학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그 학생들의 수요도 받아들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넘치고 특히 이런 신축 소형 주택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넘치는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개발 호재들이 끊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봤을 때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이고 당장에 뭐 자차나 지하철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처에 그럼 청량리가 가깝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답신리동 근처에서 저희가 좀 기대할 만한 호재 연관이 좀 돼 있는 건지 궁금한데 이 주변에 기대되는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청량리에 대한 호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청량리 역세권 균형 발전 개발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청량리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청량리 일대가 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누릴 수 있는 편의 인프라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개발의 수혜가 지금 소개해드린 지역에 그대로 미칠 수혜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안평 일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평역 주변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2.5배에 달하는 무려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를 좀 높일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중랑물재생센터 개발 사업과 또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랑물재생센터는 지하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상에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공원 생긴다라고 하고요. 박물관, 테마파크 이런 편의시설 같이 함께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또 장안평 중고차 매매 단지 현대화 사업은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 높이의 최첨단 자동차 복합단지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곳에서는 무려 이제 8,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00개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주변은 이제 강북
이렇게 양재천으로 만들자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의도공원 가보신 분도 아시겠는데 여의도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 드시잖아요. 근데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의 수변 공원을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부러 정말 많은 지역에서 찾아오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관광지가 되고 멋진 휴식처가 되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면목선 경전철과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선 경전철이 생기게 되면 교통 지금도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곳이. 근데 교통의 중심지로 더욱더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교통의 호재이기 때문에 시세 상승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이제 동부간선도로 보시면 굉장히 상습 정체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동부간선도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동부간선도로가 이제 지하화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또 상부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로 많이 꾸민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겠고 소음이나 미세먼지도 많이 사라지겠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길이 훨씬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도 훨씬 더 좋아질 사업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호재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중랑천을 따라서 예쁘게도 자연 환경까지 꾸며진다고 하네요. 자, 무엇보다 강북의 청량리 역세권 호재 다들 아시죠? 바로 여기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가격 살짝 보니까 뭐 청량리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낮아 보이는데 정확한 시세 어떨지 비교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청량리에 투자를 이제 하시려다가 조금 이제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대체 투자처로 많이 선택을 또 하시는 곳입니다. 일단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데요. 매매가가 3억 6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또 전세시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예상되는 가격이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한 130만 원 정도까지는 받아보실 수 있는 동네입니다. 대출은 약 1억 4천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겠고요. 근데 개인 신용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시 3천에서 5천만 원, 월세시 한 1억 9천에서 2억 2천만 원 예상되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전세를 활용했을 때 3천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투자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네, 일단 투자 포인트 몇 가지로 뭐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청량리 쪽하고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심에 있다라는 것에서 봤을 때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동부권 교통의 중심지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집가 상승 면에서도 좀 안정적이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곳은 1호선, 2호선, 5호선, 분당선, KTX, GTX, 경전철까지도 좀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통의 중심지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서울 중심 지역 중에 저평가된 소액 투자처라는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일단 서울 집값을 생각해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가격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의 다양한 호재들은 흡수를 하면서도 가격적인 부담 확 낮춘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동대문구 답심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함께 해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최한희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보이시죠?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아래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풍성한 부동산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